이 종목은 왜 탑7 꼽아놓고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주 계속 점검할게요. LG전자, 덴티움 등을 꼽아놓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힘이 참 없습니다. 이 분할 재상장한 이후로 뚜렷한 모멘텀을 찾기가 참 어려워 보이죠. 게다가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커집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바일 사업 부분 실적 생각보다 안 나올 것이다. 갤럭시 S9의 판매량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 좀 주목이 되면서 주가가 지금 48,000원대까지 밀려 있습니다. 2% 넘게 떨어지면서 48,350원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삼성전자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실적 참 잘 나올 것 같다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금호석유인데요. 5% 가까운 상승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패널 유도체 사업이 잘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200% 이상 급증할 것이라는 증권사 분석이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10만 6,500원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이오주들 오늘 상당 부분이 좀 밀려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코스닥 1등 종목은 다르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난 화요일에도 한 3에서 4%대 강세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지금도 4% 가까운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는 사실 트룩시마나 허주마 출시 영향으로 마케팅 비용 많이 늘어났지만 2분기에는 수익으로 잡힐 수 있는 만한 부분이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 많습니다. 10만 7,900원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52주 신고가 기록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덴티움인데요. 4% 넘는 상승으로 현재 진행됩니다. 초점은 중국입니다. 1분기에도 중국 쪽에서 매출 상당히 잡혔는데요. 국내 관련 임플란트 기업들 다 괜찮지만 그중에서도 덴티움 잘 봐야 된다라는 증권사 분석이 있었습니다. 9만 700원대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게임주 가운데 하나 볼까요? 펄어비스 보겠습니다. 7% 넘는 상승으로 현재 진행됩니다. 지난해 9월 상장된 이후에 꾸준히 올라가다가 계속 조정이 나왔습니다. 올해 들어서요. 특히 5월부터 주가 조정이 조금 심하게 나왔었는데요. 오늘 반등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 조정받았다는 판단에 저가 매수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동남아, 대만 쪽에 이 검은 사막 모바일 해외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부분도 기대감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21만 8,400원입니다. 어느 대형 IT주들 흐름 죄다 안 좋은데요. LG전자는 괜찮습니다. 3% 넘는 상승, 시장 대비 강하죠. 관련 뉴스를 검색하면요. 가성비 스마트폰으로 불리는 Q 시리즈 신작이 내일 출시된다라는 소식이 검색되는데요. 사실 LG전자에서 스마트폰을 기대하지는 솔직히 않죠. 백색가전 의회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감 여전합니다. 여기에 초점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9만 3,000원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전기차 시대입니다.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상용화되려면 아직 멀었어 라는 얘기들이 참 많았는데요. 아닙니다. 지금 보아하니까 실적이 진짜 잡히고 있는 업체들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 있죠. 관련주들 움직임 괜찮고요. STI는 하락으로 반전이 된 모습이네요. 전기차 관련주들 포트에 넣어둬야 된다는 시각 아주 짙은데요. 이 부분도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분석 톡톡스탑 송병주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기차 관련주들 물론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긴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 섹터는 좀 담아야 된다라는 시각 많아서요. 네, 팀장님의 맞습니다. 시각 좀 궁금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 이 친환경차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 환경 문제로 이 대책을 이 친환경차로 많이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충전소들이 상당히 부족하고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에도 좀 힘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보조금도 좀 늘리겠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17년만 해도 한 2만 5천 대까지밖에 보급이 안 됐거든요. 2020년까지는 한 35만 대까지 늘리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완성차 관련주들뿐만 아니라 관련 부품주들, 수소차 인프라 구축 관련주들도 전기차 인프라 구축 관련주들도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주행거리에 가장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운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400km 우습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만 해도 이 전기차가
한 번 완충했을 때 한 200km도 못 달리는 차들이 많았는데 현재는 네. 한 400km까지 부산을 편도로 갈 수 400km? 있을 만큼 어. 네, 그 정도 서울에서 부산까지요? 그렇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편도로 갈 수 있을 만큼의 연비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요. 그 정도는 돼야죠, 그렇죠? 그렇죠. 예. 사실 이 부분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400km도 왕복 정도는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네, 네.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 소비자들이 구매하기에는 좀 만족스러운 기술까지는 우리가 확보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주행거리랑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게 2차 전지라던가 또 이제 네. 이 차체 무게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량화. 그렇죠. 경량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로 뭐 SDI라던가 또 LG 화학 같은 경우에 2020년까지 또 생산량을 한 5배까지 늘리겠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 또 이제 경량화 관련주들도 상당히 많은 좋은 반응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은 뭐 두말할 거 없겠네요. 네. 좋아요 의견 갈까요? 좋아요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의견 찍고요. 부품주들, 뭐 2차 전지 관련주들, 전기차 관련주들 움직임 괜찮긴 한데 왜 완성차 업체들을 그냥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는 좀 아직 별개로 좀 생각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수입차 대비해서 이 국산차들에 대한 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고 그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아차의 차량들이 50만 대 정도 리콜이 나왔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리콜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들의 수출에 조금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완성차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요. 네. 그럼 전기차 관련주 중에 눈여겨보시는 종목 탑픽 한 개 꼽으라고 한다면? 전기차 중에서 네, 이제 딱 떠오르는 종목? 탑픽을 하나 꼽자라고 하면은 이 전기차, 그다음 수소차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전부 다 2차 전지가 필요합니다. 예, 근데 이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이 2차 전지가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 에코프로가 우리나라 이 2차 전지 제작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상당히 많이 또 이 양극화 물질을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이 2차 전지 생산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원가 비중이 높은 게 바로 이 양극화 물질입니다. 그 양극화 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에코프로니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이번에는 IT 쪽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삼성전자 말고 오늘의 LG전자 한번 체크할게요. LG전자 움직임, 반등이 오늘 시장 대비해서 시장이 밀리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더 크게 좀 튀어오르고 있다라고 또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장 좀 의미 있는 반등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장에서 반등한 거는 저는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아직 큰 의미를 두긴 어렵군요. 그렇죠. 이 이슈는 물론 있었습니다. ESV랑 같이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줬는데 이 LG전자 측에서 이 AI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네. 이 챗봇이라는 이런 상담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 그러니까 24시간으로 이 고객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질문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인공지능 기능들이 좀 탑재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매출에 큰 영향이 있을까라는 저는 의문점이 들고 있습니다. 뭐 물론 긍정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했을 때 하계 시즌 대비해서 지금 뭐 가전제품들, 뭐 에어컨이라든가 또 공기청정기 이런 가전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는 건 맞습니다.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 대비해서 이번 주가 한 40% 정도 판매량이 늘었다고 하는데 이제 LG전자에서 가장 약한 게 바로 스마트폰이죠. 그렇죠. 이 우리나라 스마트폰 시장에서 LG전자 점유율이 12%밖에 안 됩니다. 애플이 한 16% 정도, 삼성전자가 한 60%가량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실적에 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 LG 디스플레이도 좀 같이 봐야 되는데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제 LCD 업황이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LG 디스플레이의 지분 한 35% 이상을 LG전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분 가치에 대한 하락도 좀 염두를 해두고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도 올 한 해 사상 최대 이익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던데 뭐 그것만으로는 아직 확인해야 할 것이 조금 많은가요? 맞습니다. 예, 좀 그래요? 확인할 것이 많고 아직까지는 이제 기관의 수급들도 그렇게 양호한 편은 아닙니다. 네, 지금 네. 보시면은 4월 달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보자면 외국인들이 지분을 좀 늘려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차라리 저는 좀 안정적인 구간에 한 9만 원 후반대까지 올라왔을 때 진입을 하는 것도 충분히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의견은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글쎄요 드리고 글쎄요? 싶습니다. 네, 조금 더 한번 살펴보자. 흐름 보면서요. 의미 있는 진짜 반등이 좀 나왔다 싶을 때 또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 보겠습니다. 펄어비스 보겠습니다. 한동안은 이 종목을 매번 방송 때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덧 그냥 쑥 들어간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렇죠. 이제 오늘이 좀 반등이 나오는데요. 이것 역시도
의미 있는 반등일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그래요? 그렇죠. 이제 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오늘 이 자회사 설립에 대한 내용들이 좀 부각이 됐습니다. 이 펄어비스 캐피탈이라는 이 투자 전문 자회사를 한 200억 정도 출자를 해서 설립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보다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게 장기적으로 이번 연도 3분기엔 대만, 그다음에 이제 내년 1분기에는 뭐 일본, 뭐 북미, 유럽 이 검은 사막 모바일을 출시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내에서 출시한 것만으로도 지금 시가총이 한 2조 원 이상, 1년 상장한 지 1년도 안 돼서 2조 이상 끌어올렸다라는 것은 상당히 성장력이 있다라는 거고 지금 플레이스토어에서도 인기 순위 4위 안에 들어있는 게 검은 사막 모바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규모가 넓은 해외 시장까지 진출한다라고 했을 때 이 기업의 실적 성장성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회사 설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넥슨과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넥슨도 이 투자 전문 자회사 NXC라고 설립을 하고 나서 게임 부분뿐만 아니라 게임 부분 외에도 이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빗이라는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시장에서 상당히 기대감이 높아진 영향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펄어비스가 굳이 가상화폐가 아니더라도 게임 사업 외에도 다른 사업 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늘린다라고 했을 때는 실적 성장성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종목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펄어비스 그렇다면 앞으로 좀 괜찮게 봐도 되는지 미래도 내다봐 주십시오. 의견 좋아요, 나빠요, 글쎄요. 좋아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괜찮을까요? 싶어요. 네. 지금까지 조금 안 좋았던 게 기관들이 매도를 해서 그런 건데 이 기관들의 매도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진짜? 이제 악성 매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지금 이제 악성 매물이 아니라 이 신규 상장주지 않습니까? 네네. 이 상장할 때 당시에 모집했던 이 기관들의 물량들, 이 차익 실현 매물들이 조금 출회가 됐을 뿐이고 오히려 이 매물들이 차후에 이 실적 성장성이 조금 눈에 가시화가 됐을 때는 오히려 다시 매수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한 27만 원까지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 딱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박스를 치면서 가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 정도쯤은 안정적으로 좀 봐도 될 것 같네요. 추가적인 상승도 그래도 열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가능성 열어둡니까? 그렇죠. 1차적으로 제가 27만 원을 말씀드린 네네. 이유가 만약에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도 우리가 박스권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저가 부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 아랫부분이 지금 20만 원 선인가요? 저거 이탈되면 조금 위험하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20만 원 선이 깨지면은 네. 살짝 도망갈 필요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하나, 둘, 한 3번 정도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금 이제 장대 양봉이 발생했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반등으로 오늘은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고요. 의견 좋아요로 찍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을 볼게요. 오랜만에 치아 관련주 볼까요? 임플란트 관련 기업 가운데 덴티움을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대표 기업들이 몇몇 머릿속엔 떠오르시겠지만 오늘 이 종목만 유독 강하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일단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주요 성장 동력이 중국입니다. 이 중국에서 이제 하반기 때 제조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부각이 되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갱신한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 있는 빅3라고 불리는 임플란트 기업인 오스템 임플란트, 덴티움, 디오 이 중에서 가장 실적 성장성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기업이 덴티움이고 주가 흐름도 덴티움이 가장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에서 이미 국산 부품들의 점유율이 한 90% 이상 차지했기 때문에 이 덴티움처럼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기업만이 좀 파일을 늘려나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갱신한 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를 편입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고 우리가 눌림목을 줬을 때 그때 공략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만약 의견을 좋아요로 드리기에는 조금 그렇죠. 부족하겠네요. 네. 글쎄요로 갈까요? 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종목 저희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내일장 탑픽 하나 꼽아보죠. 어떤 걸 더 눈여겨보면 되겠습니까? 탑픽을 꼽자면은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도 이 에코프로 보시면 앞서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그러면요, 그렇죠. 이 네. 팀장님 가격 전략 좀 주실 수 있어요? 지금 네. 차트 한번 볼까요? 알겠습니다. 예, 이 시각 현재는 한 강보합선 39,750원, 4만 원대 딱 언저리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인데요. 네. 얼마까지 올려다 볼 수 있을까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가까지 제가 저번 다른 코너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네네. 한 5만 원까지 기대해 보셔도 좋다고 말씀을 정말요?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실적 성장성이라던가 그다음에 2차 전지에서 가장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게 양극화 물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 양극화 물질에 대한 에코프로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장 트렌드상도 이 전기차 업종이 두드러지게 좀 눈에 가시화가 될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에코프로가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대장으로 갈 수도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랫단도 잡아주세요. 이 구간은 좀 이탈되면 안 될 것 같다. 이제 지금 단기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35,000원 라인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네. 우리가 잠시 저가에서 다시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에코프로 아랫단 35,000원, 위로는 5만 원대까지 한번 내다보도록 할게요. 자, 목요일장 이제 장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요.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안신 앵커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후 들어 1% 넘는 하락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호가 분위기 어떨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420선까지 밀려난 모습입니다. 1.8% 낙폭이 상당하고요. 코스닥도 만만치 않습니다. 1.17% 내리면서 864선에 장마감 준비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면 대부분 시간이 들어서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 2.43%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이틀째 내림세 48,000원까지 출회됐고요. SK하이닉스도 2.38%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셀트리온은 2.56% 오름세를 이어갑니다. 28만 원에 장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면 셀트리온보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탄력이 더 좋습니다. 4.82%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셀트리온 제약까지 포함해서 오늘 셀트리온 3인방 동반해서 강세 움직임 연출했고요. 메디톡스 3.1% 내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러브콜 끊임없이 이어지지만 주가는 74만 7,100원까지 내려앉으며 마감 준비하고 바이오메드 4.2% 낙폭이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해서 호가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6월 14일)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은 내 마녀의 날이었습니다. 심술이 굉장히 굳었던 것 같은데요. 코스피는 1.73% 하락하며 코스닥은 1.36% 내리면서 오늘장을 대응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부담감과 함께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실망감이 동시에 전해지는 하루였습니다. 수급 이어서 살펴볼게요. 외국인의 매도 폭탄이 이어집니다. 외국인 5,233억 원 매도 물량을 쏟아냈고요. 3일째 매도했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수에 나섰고 개인 같은 경우에 4,798억 원 다소 많은 물량을 샀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매수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코스닥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나홀로 매도하는 가운데 코스피처럼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연출이 됐습니다. 개인 404억 원, 기관 22억 원을 샀지만 외국인은 332억 원, IT 부품 관련주 위주로 매도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한편 남북 경협주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서도 일부 섹터는 오름세를 보였는데 유전자 분석 섹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사자 유해 발굴 기대감의 상승세였는데요. 미군의 유해 복구와 송환 합의 소식에 장 초반 급등세였는데요. DNA 링크 상한가로 직행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관련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죠. 이 밖에도 랩지노믹스, 테라진 이텍스 같은 종목도 상승세로 대응을 했습니다. 자,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주가 오늘 개막일에도 시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6개라든지 방송 관련 섹터가 월드컵 테마주로 꼽혔는데요. 마니커 15%까지 내리면서 1,255원에 마감을 지었고요. 다음 종목 할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반락을 하면서 3.54% 약세 3,675원에 오늘장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 분위기 함께 돌아봤습니다.